그래서 이제 로스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결국 추출 세팅이잖아요. 게스트 바리스타 현장에서 제가 하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사실은 환경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 로스팅 하고 나서도 커핑을 하는데 커핑하는 물에 따라서 사실은 커핑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커핑 끝나고 나면은 그거를 테스트를 할 때 이 로스팅 공장인 여기의 물과 그 다음에 실제 게스트 바리스타를 하는 성내동 매장의 물하고 이게 물이 달라지면은 사실은 추출도 결과물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부터 체크를 하고 있어요. 요새 커피의 산미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알칼리도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더 많은 향미 성분을 녹여내는 경도 성분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 체크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내동 매장하고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죠. 그리고 이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소비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소비자들이 집에서 우리 커피를 받아서 먹을 때 물 환경이 다르면 전혀 다른 향미를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을 제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시중에 뭐 예를 들면 아이시스 8.0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하고 비슷하니까 그걸 사용하면은 비슷한 환경에서 추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스트 바리스타 준비하면서, 근데 사실 준비하기 전부터 저희가 커핑 매일매일 데일리로 커핑하면서 그 물이 계속 그 한 공간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요동친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제 시중에 있는 생수를 사다가 좀 커핑을 해보고 이런 걸 하다가 한 가지 생수를 고정해서 지금은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커핑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물을 제대로 측정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사장님이 구매하신 어떤 그 경도랑 알칼리티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4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질 측정 장비를 구비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딱 그 시기가 이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랑 마침 맞물려서 좀 더 물을 그 디테일하게 체크해 봤거든요. 근데 체크 결과는 그 다행스럽게도 보통 그 SCA나 그 물 관련된 어떤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어떤 전문 서적이나 이런데 그 이상적인 물의 범위들이 이렇게 제한돼 있는데 그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결과적으로 일단은 좋으니까 약간 그 수치상으로 보고서 약간 안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금 요즘에 비도 오고 조금 날씨들이 바뀌고 있는데 데일리로 계속 체크하면서 그 김사홍 바리스타님이랑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그 좀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석 로스터님은 이제 공장 기준으로 물 체크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테스팅을 이제 커핑이랑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성내동 매장에서 추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추출에 적합한 물 그거를 매일매일 또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의 평균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평균치가, 왜냐하면 하루 좋게 수치 나왔다고 해서 그게 쭉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는 일주일간의 추이가 어떤지 지켜보면서 그 물에 적합한 필터를 쓰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요동치는 게 이제 심해지다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가 지난주에 측정했던 거랑 좀 다른 쪽으로 쭉 이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경향성이 보이면은 그거에 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주 내내 중점적으로 체크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필터의 선택도 조금씩 달라지거나 아니면 기존 필터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물이 안정이 되면 아무래도 추출은 훨씬 더 쉬워져요. 우리 함께 일하는 바리스타들도 믿고 안심하면서 더 추출에 집중하고 또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석 로스터님하고 저하고 이런 어떤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밤 12시 넘어가고 제가 또 사진 찍어갖고 막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 주 내내 그럴 것 같아요. 양해해 주세요. 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체크한 거는
추출 환경인데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바스켓 사이즈하고 컵 사이즈와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바스켓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피가 더 많이 담기는 거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커피가 적게 담기는 건데 실제 최종적으로 나가는 컵, 손님한테 나가는 컵의 사이즈에 맞는 바스켓이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식의 어떤 밸런스를 또 찾아내고 있고, 그러고 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슈퍼 클린한 커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추출할 때 그 바스켓 안에 커피가 정량이 도징됐다고 하더라도 커피가 라이트 로스팅이냐 다크 로스팅이냐에 따라서 같은 무게를 분쇄를 했는데 부피가 달라져요. 그래서 바스켓이 18g 바스켓인데 다크 로스팅 된 커피를 18g 담으면은 사실은 라이트 로스팅 때보다 몇 미리 정도 더 위로 이렇게 부피가 크게 담깁니다. 그래서 탬핑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스켓 포토필터를 이렇게 장착했을 때 위에 있는 샤워 스크린하고 이 커피가 닿아서 뭉개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추출을 아무리 도징 탬핑을 열심히 잘했다고 하더라도 추출이 채널링 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채널링이 설사 안 났다고 하더라도 헤드스페이스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인퓨전 타이밍이 너무 짧아져요. 그럼 추출이 충분히 우러나오는 게 덜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쪽에서 저 환경 안에서 추출 세팅을 잡을 때도 이 바스켓 사이즈를 좀 달리하면서 추출을 해봤잖아요. 그 추출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런 고려를 통해서 또다시 최적점에 맞는 그런 에스프레소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브라질 커피를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이런 게 브라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희망하지 않아. 이제 보여줄 거예요. 나는 희망하지 않아. 반드시 결과로 만들고 싶은 뿐이에요, 진짜. 세팅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오늘 같이 옆에서 세팅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배운 점이 참 많거든요.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도 있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몰랐던 건 아닐 수 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네, 잊고 지냈던,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있는데, 작년 개발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적당히 넘어갔던 것들을 적당히 안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였던 게, 이제 사실 저희가 강배전 커피들의 샷 테스트나 이런 거를 해보거든요, 로스팅하고 난 다음에. 근데 보면 지금 오늘의 결과로는 최적의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추출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헤드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세팅을 다시 해보니까 추출 양상도 훨씬 좋아지고, 커피 맛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 우리 커피가 이렇게 맛있었네. 네, 그런 것들. 저는 이게 사실은 뭐 세팅을 점검하면서 사실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다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개발 행사에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우리 안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발견한다. 네.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네 되게 못하고 있었어 라고 지적받는 느낌보다는 너네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해봐.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세팅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로 추출 테스트하는 거는 오늘로 저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인데, 저번 주에 하셨을 때 김사홍 바리스타님이 이제 계속 추출이 약간 까다롭게 느끼셨던 거를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추출이 까다롭게 느끼시다가 이게 저희 그 추출 환경을 좀 개선해 주셨어요, 중간에. 그게 이제 바스켓이랑 그 디퓨저랑 바스켓이랑 어떤 밸런스를 맞췄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전에 이제 오시기 전에 저희 오전에 매일매일 저희 에스프레소를 저희가 점검하고 저희도 먹고 하루 종일 먹거든요. 저희도 정말 매일매일 먹던 커피인데 제가 아까 오셨을 때 에스프레소 한 잔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그 커피 몽타주 제일 강배전 커피냐고 하시면서 네, 제일 강배전 커피라고 하면서 제가 에스프레소 한 잔 뽑아드렸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에스프레소 드시고서 근데 이거 그 에이징이 좀 덜 된 것 같다 뭐 이런 그 코멘트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에이징이 덜 된 게 아니고 그 추출 세팅을 맞추시고 나니까
그런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없어지고 되게 부드럽게 바뀌면서 그 안에 숨어있던 좋은 그 맛들과 향이 완전히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래도 매일매일 로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로스팅하는 과정 안에서는 뭐 그 지나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마지막에 딱 결과물을 맛보는 에스프레소를 그냥 적당히 하고 있었다. 아, 내가 좀 안일하게 이거를 매일 나 잘 맛보고 있구나 여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점검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더 해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점검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좋다 말씀을 하시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분의 포지셔닝이 전문 바리스타는 또 아니니까. 저는 바리스타보다 보니까 로스팅된 커피가 전달되면은 제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가짓수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경우의 수라든지 테스트해보고 해보는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디테일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로스팅 영역이나 생두를 셀렉하는 영역에서는 저는 또 극감량이 비교가 또 안 되거든요. 또 다른 그 분야에서는 현석 로스터님의 어떤 그 경험치를 기대해가지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고, 생두 셀렉도 마찬가지로 신지용 대표님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갖고 무언가를 기대해야 되고. 그래서 게스트 바리스타가 좋은 것은 이런 식의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더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저로부터 뽑아가시면은 다음이 제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뽑아가지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과정은 좀 덜 보여드려야겠어. 바리스타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 나중에. 아, 농담이고. 근데 진짜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스팅이 없는 맛이 추출로 나오지 않아요. 추출이 조금 달라져갖고 환경이 달라져갖고 좋은 맛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로스팅에 있었다는 거고, 로스팅이 잘 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로스팅 이전에 생두의 셀렉부터 블렌딩까지 훌륭하게 돼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세팅이 바뀌어갖고 좋은 맛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으쓱한다는 게 아니라, 아, 역시 훌륭한 곳이구나, 그리고 이곳과 내가 새로운 작업을 또 시작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어 가지고요, 저는 아주 기분 좋았고, 그리고 바리스타로서 제일 기뻤던 게, 오늘 중에 제가 제일 행복하고 밝게 웃었던 순간이 아까 그런 순간인데, 다들 너무 맛있어 하니까 막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스페셜티가 재밌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모든 그 체인이 다 엮여 있고, 그게 이제 투명하게 서로를 볼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 프로젝트도 또 그런 일들을 또 해나가는 거, 지금부터 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게스트 바리스타는 지금까지 경험해온 모든 커피에 대한 정수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도 좋고 애호가들도 좋고, 그런 정수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새로울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들이 어떤지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축제처럼 즐기시는 것도 좋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재미가 없구나. 어쨌든 게스트 바리스타 안 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꼭 놀러 오세요.